남산 터널의 유령. 나는 서울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다. 화려한 직업은 아니지만 생활비를 벌기에 충분하다. 대부분의 밤은 그냥 차 엔진 소리와 함께 네온 사인이 가득한 도로를 달린다. 특히 늦은 밤에는 운행을 거절할 여유가 없다. 내 본능이 아무리 가지 말라고 소리쳐도 말이다. 특히 그날 밤 남산 터널에서 말이다. 계기판의 시계가 새벽 2시 4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터널은 조용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스치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곳은 단순히 어두운 것만이 아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무언가가 있었다. 공기가 무겁고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퇴근을 하려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러다 그녀를 봤다. 터널 출구 쪽 가로등 불빛 가장자리에 서 있는 여자가 있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흰색과 파란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약간 희미하고 마치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 시간에 이런 곳에서 그녀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망설이며 차를 서서히 멈췄다. 그녀가 손을 들어 나를 불렀다. 나도 모르게 차를 세웠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 때문이었을까? 너무 차분해서 묘한 매력을 풍기던 그 눈빛. 뒷문이 살짝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택시에 올라탔다. 나는 룸미러를 통해 물었다. 어디로 가시나요? 강남이요. 그녀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로에는 차가 하나도 없었다. 택시 미터기를 켜고 출발했다. 차 안은 묘하게 조용했다. 엔진 소리조차 희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나는 룸미러로 그녀를 힐끗 보며 대화를 시도하려 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렸다. 그녀가 룸미러에 보이지 않았다. 눈을 깜빡이며 잘못 본 건가 싶었다. 다시 보았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룸미러에서는 뒷자리가 텅 비어 있었지만 고개를 돌려 직접 확인하니 그녀는 분명히 거기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침을 삼켰다. 이런 시간에 택시 자주 타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써 물었다. 아니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본 채 대답했다. 오늘은 특별한 밤이에요. 그녀의 말투가 왠지 모르게 소름 끼쳤다. 운전하면서 이상한 점들이 더 보이기 시작했다. 차 안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보일 정도로. 그리고 묘한 냄새가 났다. 녹슨 철 냄새, 아니면 오래된 피? 거기에 시든 꽃냄새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본능이 경고했다. 차를 멈추고 그녀를 내려야 한다고.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내 손이 운전대에 붙은 것 같았고 발은 페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남산 터널이 끝나질 않았다. 몇 분을 운전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곡선벽과 깜빡이는 노란 조명 속에 갇혀 있었다. 내비게이션을 보니 화면이 꺼져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꺼져 있었다. 계기판이 갑자기 깜빡거리며 오류가 난 듯 보였다. 그녀가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오래된 한국 전통 민요였다. 어릴 적 할머니가 자장가로 불러주던 곡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음정이 왜곡된 것 같았다. 알고 있었나요?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창밖을 계속 바라보며 말했다. 이 터널은 묘지 위에 지어졌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혼들이 안식을 찾지 못하면요. 그녀가 계속 말했다. 매일 밤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같은 길을 반복하며 떠도는 거예요. 내 몸은 얼어붙었다. 그때 라디오가 혼자 켜졌다. 거친 잡음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뒤로 한국어 방송 조각들이 들렸다. 경고하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단어들이 뒤엉켜 알아들을 수 없었다. 유령을 믿나요? 그녀가 물었다. 이번에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눈길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깊고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밑바닥이 없는 우물처럼. 피부는 창백하고 투명할 정도였으며 입술은 갈라지고 검붉은 색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차가 스스로 멈췄다.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나갔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다시 고개를 들어 터널을 보니 텅 비어 있었다. 깜빡이는 조명도 소리도 없었다. 그저 고요함만 가득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켜졌다. 화면에는 다시 2시 43분이 떠 있었다. 내가 터널에 들어섰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다음 날 이상한 소식을 들었다. 남산 터널 출구에서 한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흰색과 파란색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다고. 부검 결과 그녀는 10년 전에 사망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지금도 나는 남산 터널을 지나지만 그럴 때마다 속도를 높인다. 옆을 보지 않는다. 속도를 늦추지도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룸미러를 보지 않는다. 혹시 당신이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그 터널을 지나게 된다며 룸미러를 보지 않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